1. 과태료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니다. 배달 생태계를 흔드는 시한폭탄. 이번 1륜차 주차 단속 개정안은 단순히 라이더 몇 명이 과태료를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 시행되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들이 과태료 부담 때문에 배달 현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는 전기자전거로 넘어가고 일부는 배달 자체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달 라이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그 피해는 자영업자 대부분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차가 늦어지고 조리지연이 발생했을 때 라이더와 가게 사이의 다툼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플랫폼은 현재보다 배달 범위를 줄이기 위해 반경 1km 안팎의 거리 제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는 멀리 있는 고객을 잃고 소비자는 주문할 수 있는 가게가 줄어들면서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는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소비자는 늦고 식은 음식 그리고 줄어든 선택권이라는 피해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2. 최고 9만 원 무한 부과. 눈앞으로 다가온 1륜차 과태료 개정안. 최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용은 1륜차 불법주 정차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9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 원이 추가됩니다. 3. 세울 곳은 주고 단속하라. 합법적 주차 공간 제로의 현실. 물론 불법 주차를 무조건 허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1륜차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1륜차가 합법적으로 잠시 세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거기다 공영주차장에서도 1륜차 주차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아파트나 빌딩에서는 오토바이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곳도 많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도 배달 픽업을 위한 짧은 정차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과 과태료만 먼저 강화한다면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 배달 한 건 하려다 일당 날릴 판. 오토바이 라이더들의 이탈 시그널. 배달 라이더는 음식 픽업을 위해 가게 앞이나 주변에 잠시 오토바이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잠깐 세웠다가 시민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는 배달한 건 한 건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과태료가 높은 지역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담이 계속되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일부는 전기자전거로 넘어갈 수 있고 일부는 배달 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특정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이탈로 인해 전체 배달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단체 주문 대량 배달의 종말. 라이더 공백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치명타. 배달 공급망이 흔들리면 피해는 자영업자 대부분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문은 들어왔는데 라이더가 부족해 배차가 늦어지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차가 늦어지면 음식은 식고 고객 불만은 가게로 향하게 됩니다. 특히 대량 주문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회사 점심 주문, 행사 주문, 모임 주문, 단체 도시락 주문처럼 양이 많은 주문은 대부분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가 담당합니다. 전기자전거나 킥보드로는 양이 많은 주문을 안정적으로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가 이탈하면 자영업자는 대량 주문을 받아도 배달을 소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큰 주문을 놓치고 주문 취소가 늘어나고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반경 4km가 1km로 뚝. 플랫폼의 배달거리 제한 카드가 무서운 이유. 더 심각한 문제는 배달 범위 축소 가능성입니다. 현재는 지역과 플랫폼 운영 방식에 따라 반경 4km 안팎까지 배달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숫자가 줄거나 배달 공급이 부족해지면 배민이나 쿠팡 같은 플랫폼은 배달 가능 범위를 반경 1km 안팎으로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먼 거리 주문을 계속 열어두면 배차가 늦어지고 소비자 불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반경 4km까지 팔 수 있던 가게가 반경 1km 안팎으로 배달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멀리 있는 고객을 잃고 소비자는 주문할 수 있는 가게가 크게 줄어듭니다. 7. 불어터진 음식과 배달 거부 아파트.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로. 소비자 피해도 큽니다. 라이더가 줄어들면 배달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차가 늦어지고 음식은 더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면 음식은 불고
튀김은 눅눅해지고 국물 음식은 식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음식 변질 우려가 커지고 겨울에는 음식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나 건물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차할 곳도 없고 진입도 막힌 상황에서 과태료 위험까지 생기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들이 해당 건물 배달을 꺼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건물에 사는 소비자는 배달을 더 늦게 받거나 배차가 잘 안 잡히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리지원 문제까지 겹치면 라이더와 자영업자 사이의 갈등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이더는 오래 기다릴수록 과태료 위험이 커지고 가게는 주문이 몰리면 조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라이더와 가게 사이의 다툼이 늘어나고 그 피해는 소비자 불만과 자영업자 리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단속보다 대책이 먼저. 7월 29일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륜차 주차 질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차 공간을 먼저 만들고 배달 픽업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뒤에 단속을 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에 이륜차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상가 밀집 지역에는 배달 픽업용 단기 정차 공간도 필요합니다. 아파트나 빌딩에서 무조건 이륜차 출입을 막는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주차할 곳은 없는데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그 피해는 라이더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가 줄어들면 자영업자 대부분은 배차 지연과 매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늦은 배달과 식은 음식 그리고 선택권 축소라는 피해를 겪게 됩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링크로 들어가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대책이 먼저입니다.